요새 이쪽 눈이 올해 들어서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. 저희 학원에서 쓰는 이제 출석부를 다음 달 거를 월말에 만드는데 출석 보니까 엄청 선이 많거든요. 화면을 보는데 선이 막 이렇게 물결쳐 보이는 거예요. 나는 오늘 내가 좀 피곤해서 이러나? 하고 넘겼어요. 저 원래 좀 이 건강이나 몸에 엄청 둔한 편이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런갑다 하고 이제 넘기고, 그때가 24년 12월 출석부를 만들 때였을 거예요. 그러니까 11월 말쯤에 만들었겠죠. 또 한 달 뒤에 12월에 다음 연도 25년 1월 출석부를 이제 만드는데 여전히 그 손이 막 이렇게 물결치듯이 보이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왜 이러지? 아직도 그렇네? 하는데 그때 아마 제가 혼자 있었으면 또 그냥 그렇게 넘겼을 거예요. 그냥 또 피곤한갑다, 뭐 눈이 조금 침침한갑다 이러고 넘겼을 텐데 옆에 이제 그 남편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나 이거 손이 좀 얼마 전부터 이렇게 좀 흔들려 보인다, 물결쳐 보인다. 너도 지금 이 화면이 그렇게 보여? 이랬더니 이 남편은 아프면 병원도 바로 가고 이런 스타일이라 너 이게 흔들려 보여? 나는 멀쩡하게 보이는데? 하면서 그때부터 막 검색을 하더라고요. 그거 막 검색했더니 실명할 수도 있다, 황만변성 막 이런 걸 수도 있대 하면서 막 빨리 안과 가보라고 막 이러는 거였는데 그때까지도 뭐 호들갑이야 막 하면서 갈 거야, 갈게 그냥 이러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. 근데 이제 옆에서 계속 너 그거 가야 된다, 레슨보다 지금 더 중요하다, 너 눈 안 보이게 되면 얼마나 힘든 줄 아냐 막 이러면서 하니까 이제 겉으로는 태어난 척 했지만 혼자서 속으로 그런가? 진짜 심한 건가? 해가지고 이제 몰래 하는 것도 웃겨. 몰래 막 이렇게 인터넷 황반변성 막 이렇게 찾아보고 막 이렇게 찾아봤어요. 그러면서 혼자 이제 막 운전하다가도 이 촌놈이 막 이상한가 막 이러면서 이제 한 번씩 보는데 이 행동을 안 했었던 거지 그 전까지. 근데 이제 막 옆에서 그러니까 그냥 혼자 이렇게 한번 쓱 해봤는데 딱 이렇게 가렸을 때 이제 앞에 시야가 막 우글우글한 거예요. 뭐 예를 들면 운전하는데 앞에 차 번호판도 막 이렇게 막 숫자가 막 이렇게 보이고. 그래서 나 이거 진짜 뭔가 이상하다. 근데 진짜 나 이쪽 눈이 이상해라고 말하면 진짜 막 당장 병원 가라고 막 남편이 이럴 것 같아가지고 또 그걸 혼자만 안 거야. 혼자만 몰래 나 이상하다 하면서 주말 동안 내내 막 혼자 가슴앓이를 한 거지. 나 어떡하지? 이거 진짜 이상한 건가? 막 이러면서 계속 막 눈이 이러면서 막 번갈아 보면서. 그래서 이쪽 눈에 뭔가 그 이상이 생겼구나를 이제 스스로 느낀 거죠. 그래가지고 이거 안과를 가봐야겠다. 근데 제가 평생에 병원도 잘 안 가고 안과 자체도 원래 시력이 좋았었기 때문에 안과도 가본 적이 없어요. 거의 가본 적이 없어. 근데 이제 운전할 때만 안경을 좀 쓰는 정도였죠. 이제 시력이 워낙 좋았다가 좀 어느 순간부터 낮아지긴 했는데 그것조차도 저는 어두운 데서 막 아이패드 보고 핸드폰 보고 이래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조금 나빠진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. 이번 참에 이것 때문에 이거는 내 선에서 해결이 안 되는 막 선이 흔들려 보이고 막 물결 치고 이러는데, 그래서 막 이렇게 이쪽 눈을 이렇게 보면 사람 얼굴도 막 우리 왜 어플 쓰면 막 이렇게 막 멀어지고 막 모여있고 하잖아요. 더 해봐요. 그런 것처럼 보이는 수준이었어요. 어느 요 정도 부분은 좀 암점이라고 해야 되나? 그렇게 좀 어둡게 보이고 막 이랬었어요. 저도 이제 스스로 놀란 거죠. 이제 학원 근처 안과를 이제 갔는데 그때 혼자 갔을 거예요. 뭐 눈 이런 증상이 있다 인포에 말했더니 이제 거기서 이런 쪽으로 이제 맞는 선생님을 진료를 볼 수 있게 기다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갔는데 이 CT랑 막 이런 거 검사하잖아요. 그래서 막 찍어보더니 이쪽에 물이 찼대요. 물이 차고 자라면 안 되는 신경이, 나쁜 신경이 자라서 제 시야를 이렇게 망가지게 했다는 거죠. 그래서 일단 이 물이 찬 거를 빼야 되니까 주사를 맞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. 의연하게 듣고 있다가 솔직히 갑자기 주사라고 해가지고 저는 아무 정보가 없이 갔거든요. 주사? 여긴 안과인데 주사라고? 그러면 주사를 어디 눈 아래 놓는다는 건가? 막 이러고 있는데, 그래서 이제 막 설명을 해주시는데 여기 눈 이 망막에다가 이렇게 주사를 놓으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때부터 이제 머리가 막 하얘지는 거야. 눈 아래 주사를 놓는다고? 막 이러면서. 근데 약간 허세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막 눈 아래 주사를 놓는다고요? 막 이러기가 좀 또 그런 거예요. 또 나는 다 큰 성인인데 30살도 훌쩍 넘은 성인인데 거기서 호들갑 떠기가 좀 그런 거죠. 그래서 주사를 놓는다 했을 때 경험이 마치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네 주사요? 알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되게 의연한 척. 예 알겠습니다 했더니
이제 주사 맞으러 가셔야 되니까 밖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.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딱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막 폭풍 검색을 한 거지. 막막 주사 막 이러면서. 근데 뭐가 정확히 안 나와. 이제 손이 떨리니까는 막 검색을 뭐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었나 봐.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남편한테 막 카톡을 했죠. 나 이러는데 나 이렇다더라. 주사를 맞는단다 막 이랬더니 남편 또 미리 찾아봤었나 봐요. 주사 생각보다 안 아프대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너 어떻게 알아? 찾아봤냐? 이랬더니 찾아봤는데 그 망막 주사라고 하는 것 같던데 생각보다는 맞을만하다 하더라. 근데 어쨌든 이게 사람이 참 생소한 부위잖아요. 이 눈 아래다가 주사를 맞는다는데 저는 수영장 같은데 물속에 눈을 뜨고도 못 들어가는 애고 드라마 같은데 수영장 씬 나올 때 눈 뜨고 막 수영하잖아요. 전 그걸 봐도 막 눈을 막 이러면서 보는 애예요. 내 눈이 막 시린 것 같단 말이야. 그런데 이런 내가 무슨 망막에 주사를 맞냔 말이지. 그래가지고 막 엄청 쫄은 거예요. 어떻게 도망칠 수도 없고 그 동공 확장을 해야지 그 주사를 놓을 때 뭐가 이렇게 편리한가 봐요. 그래서 그런 안약을 먼저 넣어야 된다고. 그러면 빛이 좀 과하게 들어올 수 있어서 오늘 운전을 하실 일이 있으면 운전도 안 하는 게 좋다라고 하시더라고요. 산동제라는 거를 좀 넣고 조금 있다가 동공이 확장되어 있는 상태라 하더라고요. 그러다가 시술실로 내려간다 그랬어. 저는 그때 아무 정보도 없이 당연히 이렇게 화장된 상태로 갔었기 때문에 저보고 화장을 했냐 해서 화장이 돼 있다 이러니까 그러면 여기 주사 맞고 하면 소독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화장을 지워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거기 이렇게 클렌징 할 수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. 갑자기 느닷없이 화장을 막 지우고 내려왔어요. 했더니 이쪽 눈에 맞아야 되니까 여기다 이렇게 십자가 표시를 이렇게 매직 같은 걸로 하시더라고요. 쫄래쫄래 간호사쌤을 이제 따라 내려갔어요. 한층 아래로 내려가더라고요. 그러더니 갑자기 그 무슨 수술복 같은 거를 막 주고 머리에도 이제 수술복을 주시는 거예요. 뭔가 시술이라고 했는데 막 수술복 입고 막 이러니까 진짜 더 무서운 거예요. 너무 긴장되고 심지어 난 이럴 줄 알았으면 같이 왔지 남편이랑 의지할 것도 없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. 근데 웃긴 거는 또 요런데 보톡스 주사는 또 잘 맞는다. 그러니까 저는 약간 경험한 거에 대한 거는 크게 무서움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처음 경험할 때 내가 처음 가야 하는 길 그러니까 미지의 세계 이런 경험하지 못한 곳에 좀 두려움이 많이 큰 편인 것 같아요.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수술실로 어디로 들어오라고 들어갔더니 막 수술대처럼 막 돼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상상한 거랑 너무 다른 나는 보톡스 시술처럼 그냥 누워가지고 이렇게 간편하게 띠띠 맞는 뭐 그런 걸 상상했는데 그게 아닌 거죠. 저도 모르게 이 표정이 관리가 안 됐나 봐요. 긴장한 게 보였나 봐요. 간호사쌤이 준비하다가 근데 주사 혹시 처음 맞으시냐고 그래서 내가 눈 아래 주사를 맞을 일이 뭐가 있겠냐고요.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생각보다 이 망막에 주사를 맞는 경우가 그래도 드문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처음 맞아보시냐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. 처음 맞는다 이랬더니 그러면은 긴장하실 법도 하네요 하면서 이게 별로 많이 안 아프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셔라 막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누웠죠. 누우니까 이제 저는 안과가 완전 처음이잖아요. 모든 게 생소했거든요. 이제 의사쌤 오기 전에 마취 안약을 이제 넣는다고. 근데 저는 안약도 솔직히 못 넣는 애거든요. 그 정도로 개쫄보란 말이지. 안약도 남편한테 나 안약 내가 스스로 못 넣는다. 제발 안약 좀 넣어줘라 해가지고 남편이 이렇게 해가지고 안약을 넣어주는데도 계속 제가 넣으려고 하면 눈을 막 감아버리니까 막 이러면서 감으니까 눈 뜨라고 막 이러면서 안약도 못 넣는 애란 말이에요. 근데 이게 마취 안약이잖아요. 마취 안약을 만약에 눈 감고 이래가지고 제대로 못 들어가 봐. 그러면은 그 아픔은 온전히 제가 감당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는 막 어떻게든 막 부릅뜨고 이렇게 부릅뜨고 막 이렇게 버텼어요. 그래서 이제 마취 안약이 들어갔는데 뭔가 이 마취 안약도 못 믿겠는 거야. 막 마취가 안 되면 어떡하지? 그래서 막 계속 막 고루고루 퍼지라고 막 혼자 막 이러고. 근데 이제 이게 수술 때처럼 돼 있으니까 이게 밝게 보여야 되니까 눈이 엄청 부시게 불이 막 여기 있더라고요. 눈도 못 뜨겠고 약간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기분? 막 그러고 있는데 신기한 게 약간 뻐근한 뭔가 둔해지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. 그러고 있다가 그 의사쌤이 오셨어요. 우리 왜 치과처럼 치과도 이렇게 입 벌리게 이렇게 하잖아요. 그처럼 막 여기 벌리더라고 기계로.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감고 싶어도 감을 수도 없어. 계속 이렇게 벌린 상태로 자 이제 주사 놓겠습니다 하는데 와 진짜 이게 감을 수가 없잖아요. 근데 주사가 막 이러고 여기 눈 앞에 이러고 막 오는 거지. 너무 무서운 거예요. 진짜 처음엔 진짜 너무 무서웠어. 근데 어떡해 내가 뭐 이거 의사쌤 손을 갑자기 의사 양반 잠깐만 막 이러면서 이렇게 잠깐만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막 이럴 수도 없고 주사 이제 막 놓는데 갑자기 이게 둔해져 있잖아요. 마취를 했으니까 망막이 둔해져 있으니까 주사를 맞을 때 느낌이 따갑다기보다는 멍든 데를 묵직하게 꾹 누르는 느낌? 꾹 이렇게 누르는 느낌처럼 들더라고요.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아프진 않네 막 이 생각을
했던 것 같아요. 할만하네. 정말 그렇게 막 내 상상처럼 아픈 건 아니네. 이렇게 누워가지고. 근데 이렇게 맞는데 이제 눈은 이렇게 벌려져 있잖아요. 근데 눈앞이 막 빨개지는 거예요. 그게 피가 났겠지 아마도? 혈관에 어쨌든 찾아서 누우시는 걸 테니까. 그것도 너무 무섭고 막. 놓고 이제 처치를 다 해주시고 그리고 딱 나왔는데 여기만 화장 막 지워있고 또 긴장해가지고 막 머리도 이제 막 그 수술모 막 썼다고 벗으니까 막 이렇게 막 돼 있고 막 이렇게 돼 있고 거의 막 이런 느낌. 끝났다 드디어. 약간 드디어 끝났다. 여기 화장 막 지워있고 한쪽 애꾸 눈처럼. 그래도 생각보다 할만했는데 어쨌든 2번은 경험하고 싶지 않은? 그러고 나서 이제 정신이 돌아온 거지. 그러고 보니까 이쪽 화장이 약간 눈썹도 다 지워져 있고 근데 병원 앞에 올리브영이 있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뒤늦게 이제 의연해진 거지. 그래가지고 딱 나와서 올리브영 들려가지고 요런데 삽삽삽삽삽 조금 해주고 그때 제정신이 이제 돌아온 거죠. 내 얼굴을 볼 만큼. 보통은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달 경과를 본다고 하더라고요. 한 달 뒤에 다시 이런 검사 해가지고 그 CT상에 또 물이 찼는지 뭐 좀 신경이 가라앉았는지 이런 걸 보고 만약에 여전히 물이 차 있으면 또 똑같이 주사를 맞고 이래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때 1월 초쯤에 처음 맞았고 두 번째 갔을 때도 빠지긴 했는데 아직은 조금 차 있어서 두 번째도 또 한 달 뒤에 맞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달에는 이제 물이 좀 빠졌다. 근데 이제 여전히 제가 그 나쁜 신경이 자란 거였기 때문에 그 신경은 다시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 신경이 자란 것 때문에 약간 시야에 이렇게 왜곡이 좀 있기는 해요. 여전히. 예전보다 훨씬 좋지만 예를 들어 암점이 좀 한두 세 달은 있었는데 지금은 암점은 없는 대신에 이제 여전히 이렇게 하면 제 얼굴이 진짜 엉망진창으로 보여요. 어플 쓴 것처럼 약간 재밌게 생긴 이렇게 봐도 재밌게 생겼지만 제 친구들 얼굴도 이렇게 보면은 다 어플 쓴 것처럼 막 이렇게 하고 막 얼굴 소용돌이 좀 이쪽 이렇게 빠그라지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재밌는 세상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. 그 황반변성이라는 것은 나이가 좀 들었을 때 노안이 오면서 오는 증상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이 나쁜 신경이 이렇게 또 하필이면 딱 시야의 가운데 생겨서 좀 더 불편한 건데 그런 게 자라서 맥락막 신생혈관이라고 부르는 병명이라고 하더라고요. 자라지 말아야 될 새로운 혈관이 자라나서 그 시야를 좀 방해하는 이거는 무슨 막 옛날에는 아예 주사요법도 없어서 그냥 실명하는 거였대요. 이게 황반변성이나 이런 게. 근데 지금은 이제 그나마 주사요법이나 이제 이런 게 나와서 주사도 되게 많던데 뭐 제가 맞은 건 아바스틴이라는 주사였고 이게 제일 이제 1차로 시도해보는 주사고 이게 잘 안 맞을 경우에는 아일릿인가? 아일릿은 가수 이름 아닌가요? 띠어띠어띠어띠어 이거 아닌가? 어쨌든 아예 뭐 어쩌고 있는데 뭐 그거 외에도 또 뭐가 많더라고요. 걔네는 이제 가격대가 조금 더 나가는 건데 또 다른 효과를 좀 뭐 일으켜주는 그런 주사겠죠. 그래서 저도 아바스틴 맞다가 만약에 반응이 없었으면 그 다음 주사로 아마 넘어갔을 거예요. 그래서 세 번째 달에는 안 맞고 그때는 경과가 괜찮아서 일단 맞지 않고 다음 달 지켜보자 했는데 네 번째 달 갔을 때는 다시 물이 찼어요. 안타깝게도. 근데 제가 막 그 사이에 이제 황반변성 카페 막 뭐였지? 맥락막 신생혈관 관련된 카페들이 또 있어서 거기서 이제 막 운동량을 막 이렇게 했을 땐 그래도 한 3번은 맞아야 효과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2번 맞고 한 달을 안 맞아보자 한 거였는데 그때 물이 찼고 5번째 달이 이제 5월이었죠. 5월에 봤을 땐 이제 주사를 총 3번 맞은 뒤였고 그때는 물이 안 찼고 괜찮아서 맞지 말고 한 달 더 뒤에 보자 해서 이제 연속 2달째를 안 맞은 상태로 6월에 갔고 6월에도 상황이 좀 괜찮았어요. 물이 다시는 차지 않았다. 그래서 그럼 선생님이 이제 경과가 좀 나쁘지 않으니 이번에는 텀을 2개월로 줘보자 해가지고 7, 8 이렇게 쉬고 9월 초에 와봐라 해서 오늘 그게 오늘이었네요. 그래서 오늘 이제 또 두근대는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은 혹시나 내가 2달씩 텀을 둔 적은 없으니까 혹시 물이 찼으면 어떡하지 싶어서 이제 눈 화장은 안 하고 갔어요. 근데 혹시 몰라서 화장품은 또 다 챙겨온 그랬는데 다행히도 여전히 그 현상 유지는 하고 있었고 제가 이렇게 2달 동안 한 번씩 이쪽 눈을 이렇게 시야를 봐도 크게 나빠진 것도 없고 그렇다고 좋아진 것도 없고 똑같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 물이 찼을 때는 확실히 뭔가 달라요. 이게 더 뭔가 울렁대고 하는 게 있어요. 이제 이쯤 되니까 좀 알겠어. 그래서 주사는 왠지 안 맞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
그때 다행히도 오늘 경과가 좋아서 이제 텀을 4개월로 한번 두고 와보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부터 4개월이니까 이제 내년 26년 1월에 새해가 받자마자 거의 주초니까 이제 그때 또 이제 병원을 가서 이제 해봐야 됩니다. 다행히도 제가 보험을 들어놨지만 여태까지 살면서 이렇게 보험 혜택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. 그러니까 병원도 잘 안 가니까 애가. 근데 요 주사요법이 실비보험 그 항목이 있더라고요. 이게 주사가 검사비랑 주사 비용까지 하면 한 번 갔을 때 거의 막 20만 원 후반에서 30만 원까지 막 결제를 해요. 한 번 가면 주사 맞으러 가면. 그렇게 3번의 주사를 맞았고 거의 90만 원 돈이 들었죠. 자기 부담금 떼고 그래도 한 70 얼마 정도는 실비로 탈 수 있었어요. 오, 처음으로 보험 든 거에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다. 그래서 부담 없이 그래도 비교적 눈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 자체를 못했었기 때문에 제가 또 이 눈에 대해서는 안경 자체도 썼던 사람도 아니고 시력도 워낙 좋은 편이었어서 아예 내가 뭐 안과 쪽, 눈 질환 쪽으로는 한 번도 상상도 못 해본 일이었는데 이런 맥락막 신생혈관이라는 질병이 되게 원인이 다양한데 진짜 그냥 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유전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당뇨 그 원인 중에 고도근시도 있다. 고도근시. 그게 아니면 뭐 심각한 스트레스 기타 등등이 있더라고요. 근데 제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막 몸에 병이 올 정도로 그렇게 또 받는 스타일은 또 은근히 아니거든요. 그리고 유전적으로도 일단은 뭐 제 할아버지까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일단 제 바로 위 직계에는 그닥 눈으로 질병 있는 분이 안 계세요. 그러고 당뇨. 그래서 혹시 당뇨를 좀 의심했어요. 가끔 배가 고프면 막 손이 떨리고 이런 적이 있었으니까 막 속이 울렁거리고 혹시나 당뇨인가 싶었는데 또 제 이 얘기를 듣고 학생분 중에 한 분이 자가 혈당 체크기 그 기계가 있으셔서 또 그거를 빌려주셨어. 가져오셨어. 학원에. 그래서 그걸로 막 이렇게 해봤거든요. 피 내가지고. 근데 뭐 당뇨도 전혀 없이 나오고 그래서 그냥 생길 운명이었나 보다. 그거 말고 뭐 딱히 지금 짐작 가는 게 없습니다.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생길 수가 있다. 그래서 건강관리는 진작에 하는 게 역시나 좋구나를 한 번 더 느꼈고 굳이 따지자면 제가 시력이 되게 좋았다고 했잖아요. 근데 이 시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고 느낀 계기가 뭐 그것이 알고 싶다나 시사교양 프로그램, 범죄 프로그램 다룬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그런 거 보면 자막이 꼭 이렇게 아래 있잖아요. 근데 자막이 어느 날부터 소파 정도 거리에서 이렇게 딱 보면 자막이 좀 이중으로 보이고 이러긴 했어요. 그게 한 2019년, 2020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. 근데 심각하진 않았던 뭐 어두운 데서 자꾸 화면 보고 이래서 점점 시력이 떨어지나 보다 또 이랬죠. 근데 왠지 그때부터지 않을까? 그때 내가 눈치채고 안과를 갔다면 그냥 바로 갔었다면 오히려 요 지경까지는 안 왔을 수도 있지 않을까? 이런 생각도 이제 와서는 좀 들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 몸에 이상이 좀 느껴진다 하면은 진짜 그 알맞는 과로 병원을 빨리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이게 그냥 끌어안고 있으면 병이 이렇게 커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저는 항상 그랬던 애인데 왜 인생의 교훈을 항상 일이 벌어지고 느끼냐? 아니 지능순인가? 어쨌든 그래서 근래에 이제 2025년 들어서자마자 약간 건강에 이슈가 있었다. 이제 안경을 끼는 게 평생을 잘 안 끼고 다니던 사람이랑 막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도 너무 불편하고 그래도 여전히 이렇게 안경을 끼면 뭔가 한층 더 생겨지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뭐 벗는다고 드라마틱하게 뭐 갑자기 드라마 여주가 되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거는 약간 레슨할 때나 이렇게 악보를 봐야 되거나 화면을 이렇게 봐야 되거나 할 때 그럴 때 좀 쓰고 있습니다. 그래서 확실히 조금 시야가 좀 그래지니까 좀 답답하고 불편한 점이 꽤 있긴 한데 이런 맥락막 또는 황반변성 이렇게 걸리고 나면은 이제 요즘에 이렇게 저처럼 젊은 나이대에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하여튼 그러면 되게 우울감에 빠지거나 막 살기가 싫다 막 이렇게 많이 그렇게 된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멘탈 관리도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래도 다행인 건 저는 의외로 이거에 대해서 엄청 심각하거나 길게 생각하지는 또 않는 것 같아요. 제가 엄청 한 걱정쟁이라서 그래서 엄청 이런 거를 끌어안고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그냥 산다. 근데 진짜 불편하긴 해. 어쨌든 그래서 이 영상을 만약에 누군가가 보고 계시다면 꼭 저처럼 일이 다 벌어지고 나서 가지 않고 물론 다들 저보다 병원을 잘 가실 거예요. 저는 진짜 안 가거든요. 어떻게 보면 남편이 생명의 은인이네요.
전 옆에서 남편이 그 당시에 막 호들갑 떨고 막 너 빨리 병원 가 이러지 않았으면은 아직도 안 갔을 수도 있어. 내가 하는 나라면 아직도 안 갔을 수도 있어. 그럼 저 진짜 이쪽 눈 완전 마장 나는 거예요.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다행히도 유지는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뭐 향후 뭐 언젠가 기술이 더 발전해서 더 좋은 약물이나 뭐가 나타나면 또 치료를 받고 지금 자라있는 이 혈관도 없앨 수 있지 않을까. 지금은 이제 혈관이 딱 그 자란 거에서 더 자라진 않고 흉터처럼 그냥 이렇게 남아있는 정도라고 하더라고요. 그냥 요 정도만 돼도 저는 그냥 만족입니다. 더 나빠지지만 않는 게 어디야. 그래서 4개월 뒤에 또 경과를 보고 근데 이제 이 영상을 남기는 이유가 그 맥락막 신생 혈관이나 황반 변성에 대해서 더군다나 이제 제 나이 또래처럼 좀 젊으신 분들 중에서는 이게 정보가 많지가 않더라고요. 유튜브 요즘에 이제 막 정보 많이 찾아보잖아요. 근데 유튜브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좀 답답한 느낌도 있고 그랬었어요. 제 이런 경과가 좀 이렇게 흘러갔었다. 그리고 실비보험 가능하다. 물론 그 항목에 주사요법 그게 그 가능한지를 봐야겠지만 그 실비 항목에 포함이 되는지 한번 보셔라. 오늘은 제 근황 겸 근황 중에 제일 큰 이슈였죠. 이 눈 이슈는. 그래서 한번 영상을 남겨보았습니다. 그리고 근래에 제가 1번 영상 밀린 거를 열심히 올리고 있는데 그거 편집하면서 느끼는 게 애가 살이 어이구 그때가 3월이거든요. 지금 제가 사실 11kg 정도 뺀 건데 그때가 역대로 쪄있을 상태로 일본을 갔거든요. 그때 영상을 보는데 와 이쪽으로 살이 좀 붙으니까 안 그래도 제가 목이 이렇게 긴 편이 아닌데 짧은 목에 살까지 붙으니까 목이 막 이래. 아니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. 그래서 이게 편집하면서도 와 진짜 살 진짜 많이 쪘었다 막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근데 저는 항상 10kg를 쪘다 뺐다 맨날 찢고 빠고 막 혼자 난리를 치고 아니 10kg를 뭘 그렇게 자꾸 처먹으면 10kg가 그렇게 훅훅 찌는지 진짜 오늘은 건강 방송이네요. 건강 관련된 그 건강 위해서도 다이어트는 필요하고 우리 모두 건강합시다. 다이어트를 해도 제 퉁퉁한 손은 여전히 그대로네요. 그럼 전 이만 퇴근하겠습니다. 지금 이 맥락막 신생 혈관 썰을 푸느라고 퇴근이 25분이나 늦어졌어. 이럴 순 없어. 집에 가보겠습니다. 나는 집이 멀기 때문에 거진 50분은 달려가야 하기 때문에 운전을 열심히 해서 가보겠습니다. 빠이.